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을 해야만 2시에 자동으로 방송이 뜹니다. 집주인 큰일 났습니다. 중개소마다 몽땅 폐업하면서 팔아줄 사람이 확 줄고 있습니다. 통계 이래로 거래량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서 당분간 거래 없이 가격은 계속 급추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집값이 반토막 났다고 무작정 매수하면 회복이 되지 않아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는 추세라서 상당 기간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할까요? 매수는 언제 해야 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집주인이 큰일 났습니다. 중개소마다 몽땅 폐업. 날벼락이네요. 지금 지옥으로 가는 분, 지금 부동산이 나락으로 계속 빠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폭락한 금매, 그렇죠. 지금 거의 반토막 난 특히 세종 같은데 대구 일부 지역, 수도권의 외곽 지역 정말 많이 빠졌죠. 신도시 같은데 이제 유혹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많이 빠졌으니까. 물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건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매입을 신중히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역대 최대 270만 호 물량 폭탄 수준, 정말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이 3기 신도시 물량 플러스 분양 물량이 이렇게 많아요. 가뜩이나 그 전에 1기, 2기 신도시 택지지구도 많잖아요. 자, 먼저 폭락 아파트 매입에 신중히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매물도 있고 추가 하락을 경계해야 합니다. 지역별로 어떤 데는 1년 빠졌고 어떤 데는 2년 빠졌어요.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무조건 오래 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도 염두하고 바닥을 잘 판단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빠졌다고 해서 무작정 잡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바닥 반등 신호가 아직 미흡합니다. 확실한 바닥 신호가 왔을 때 매입해도 늦지 않아요. 세 번째, 이게 반토막, 자 50% 폭락, 이 정도를 잡았을 때 현재는 30% 하락이에요. 그리고 매입 20% 추가 하락 얼마든지 가능해요. 만약에 30% 하락 금매라고 매입하면 반토막까지 거의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20% 손실 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가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 하락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보여요.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잘 들으세요. 10년에서 19년까지 경기도와 인천에 70% 아파트가 무려 10년간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막판에 뛰어서 그렇지. 코로나로 인해서. 자, 일본처럼 경제 침체와 또 이게 장기화가 되면, 경제 침체가 장기화가 되면 집값도 장기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지금 가뜩이나 경기 침체 얘기 나오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뭐 10년간 떨어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는데 그래도 염두는 하고 있어야 돼요. 40% 폭락을 해도요, 장기 하락하게 되면 여기 보세요. 50에서 7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면 나는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장기간 떨어지면서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진짜 피곤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잡을 때가 아니에요. 회복불능, 세 번째 방법은 추가 하락에다가 장기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인구가 감소되고 공급 과잉, 그러면 당연히 회복이 안 되겠죠. 수도권 3기 신도시 물량 폭탄, 회복 위험이 많아요.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방 인구 감소, 산업체 이전, 회복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수도권 왜 10년간 안 뛴 줄 아세요? 2기 신도시 물량 때문에 그래요. 지방은 인구 감소, 산업체 더 심각하죠. 회복이 안 돼버릴 수도 있어요. 자, 최근 매매 동향,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정부 정책이 파상적으로 다 나왔는데 약간 뭔가 모르게 집값 분위기가 약간 호전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로 집값 뒤집어질까? 볼까요? 먼저 매물하고 호가를 봤더니 매물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가도 올라간 거 맞아요. 10개가 있으면 제 판단에 호가가 한 6개는 올라간 것 같아요. 6개, 7개는. 나머지 3개 정도는 내려간 것 같고. 이제 기대감이죠, 뭐. 올린다고 해서 추격 매수 할 사람도 없지만 얘는 플러스 요인이 됐어요. 거래량, 매매 거래량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근데 얘는 거래량이 팍팍 늘어나야 하는데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뭐 이거 가지고 집값이 뛴다 할 수 없어요. 얘는 그냥 X입니다. 마이너스. 시세가 아직도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락폭은 좀 감소되고 있어요. 역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X. 자, 그다음에 매매 실거래. 실거래가 하락하고 있어요. 일부는 단지는 플러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훨씬 많습니다. 다만 하락폭이 감소 중이에요. 역시 X. 자, 매수자 분석. 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요. 한마디로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데 지금 매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실거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목적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X. 그 다음에 전세가. 전세가가 올라와 가줘야 하는데 전세가가 계속 하락. 확대 중 X. 즉 호가하고 매물 하나 빼놓고 5가지는 아직도 집값이 계속 하락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이게 아주 급락하던 게 조금 완만해졌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세 번째, 자, 원희룡, 오세훈, 그리고 정부. 뭐 정부는 대통령이나 뭐 추경호 경제부총리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부동산 대책을 한번 보자고요. 오세훈, 집값 낮을수록 좋다. 문정부 초기 수준으로. 아, 대단하네요. 오세훈은 2017년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먹고 17년이 아니래도 20년 밑으로 내려온 건 맞다고 봐요. 우리나라 집값이 비싸요. 먼저 3인방 원희룡, 오세훈, 정부 나눠서 봅시다. 원희룡, 한국토지주택공사 LH죠. LH 이거 진짜 썩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썩은 집단 같아요. 왜? 미분양을 비싸게 매입하고 있어요. 좀 이따 근거 자료 보여드릴게요. 오죽하면 원희룡 장관이 비싸게 매입, 터무니없이 막 매입하니까 그 국민 세금으로 감찰 지시를 했어요. 이걸 매입해갖고 임대주택을 활용하는데 비싸게 매입하니까 임대인들 싸게끔 하겠어요? 다 빚이지. 왜 건설사 편을 이렇게 들어줍니까? 자, 미분양 매입하는 것 자체를, 다만 원희룡 장관도 큰 문제가 있어요. 왜 정부 대통령한테 건의를 못해요? 미분양을 정부가 매입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일부는 매입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지금 일부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10만 채 넘어가면 다 매입할 겁니까? 괜히 시그널만 잘못 주죠. 고분양가 때리게끔. 오세훈은 확실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자, 집값 문정부 초기 2017년 원상복귀 확실히 본인이 말하고 있잖아요. 주거 비용이 국제적으로 지나치다.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반토막 나도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집값 장기적 안정적 하향 추세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 자, 정부 봅시다. 정부는 가관입니다. 미분양 매입에서 값싸게 서민 임대 제공하겠다. 말 같은 소리 하라고 그래요. 자,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미분양을 매입할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좀 더 싸게 헐값에 매입하게끔 그걸 먼저 제공해 줘야죠. 건설사 특혜 논란이 있습니다. 건설사라는 곳은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문 닫게 할 곳은 닫게 해야지. 왜 건설사를 살려줍니까? 그리고 분양가도 인하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도태되면 문 닫게 하던가. 물론 이것 때문에 금융이 불안하니까 이제 이해는 되지만, 아니 그렇다고 해서 다 봐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형평성 문제도 있고 도덕적 해이도 있고. 자, 미분양을 할인해 주거나 할인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주택수에서 제외하게끔 해간 다음에 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왜 정부가 매입해갖고 본인들이 임대를 주는 게 무슨 뭐 싸게 하는 게 그게 혜택입니까? 자, 이제 아파트 공급 비정상적 정상적 방법. 결론적으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지금은 너무나도 비정상적이에요. 집값이 뛸 때는 집이 부족하다고 난리치면서 계속 집 짓게 하고, 집값이 떨어질 때는 집이 남아돈다고 해가지고 집을 더 이상 지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보면 우리나라 아파트라든가 부동산은 남아돕니다. 남아도는데 왜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느냐? 바로 1인 가구가 주로 포진되고 있는 그 오피스텔이라든가 또는 원룸, 이게 별로 이렇게 계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인 가구는 취약한 계층이 많아요. 집을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 쏟아지잖아요. 아파트 공급 과잉이에요. 지금 부족한 거 아닙니다. 그럼 미분양이 급증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른쪽 보세요. 다주택 혜택을 주는 거야. 왜 다주택자들한테 자꾸 집을 잡으라고 해요? 그리고 LH 매입. 자꾸 그러니까 쓸데없이 집을 막 짓고 그린벨트 훼손해가지고 미분양이 늘어나니까 이딴 일을 하는 거죠. 그래놓고 또 나중에 아파트 공급 과잉 또 합니다. 그러면 또 미분양 급증하고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요. 아파트 공급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집을 너무 많이 못 잡게끔
적절하게 조절해 줘야 돼요. 그래야 일반 무주택자들이 집을 잡을 거 아니에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너무 많이 잡으면 집값이 뛰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미분양 감소하겠죠, 당연히. 아파트 공급 조절을 했으니까. 분양 인하, 분양가 인하하게 되면 무주택자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어요. 역시 또 이번에 아파트 공급 조절하고 미분양 감소되고 분양가 인하 이렇게 가야 하는데 집을 드립다 지어놓고 이걸 주체 못해갖고 미분양 나니까 정부가 매입을 하질 않나. 다주택자들을 막 매입하게끔 하질 않나. 자, 전세가 사상 최대로 지금 폭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도 집값 역전한 전세값 속출. 자, 전세가가 사상 최대로 폭락한다는 것은 일단 상당히 장기간 집값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전세가가 떨어지는데 집값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집주인 경매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2년 전 전세가보다 하락, 보증금이 부족해서 돌려주지를 못해. 매매, 전세, 거래 절벽, 전세 못 돌려주는 상황이에요, 지금. 전세가율이 높은 지방이라든가 빌라라든가 이거 빌라왕 많이 들어봤죠? 다 경매당하는 거죠, 이제. 세입자도 깡통 전세 때문에 위험합니다. 매매, 전세 하락. 집주인이 전세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 돌려줘요. 매매 급락, 깡통 전세,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일도 비일비재. 그러니까 전세를 기피하죠. 매수 사람들이 대기하려다 보니까 월세를 사는 거야. 그 전세대출 이자도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예전처럼 전세대출도 막 받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자, 결론적으로 전세 하락은 집값 폭락을 가져옵니다. 전세가 하락, 갭 투자가 급감하고 매매가가 급락하는 악순환이 되겠죠? 자, 투자 급감, 투자자가 적다는 것은 전세가 하락, 즉 전세가 하락이 이어지니까 100% 매매가가 하락합니다. 이런데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전세가가 상승했을 때 투자자도 달라붙는 거예요. 이건 대충 빨라야 올 하반기고요. 내년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부동산 딱 한 번 실패하면 40대는 60대가 돼요. 이래서 부동산 잘해야 돼요. 샀다 팔았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20대는 40대나 50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잘못 잡으면 망하는 거예요. 집이라고 해서 무작정 잡으면 안 돼요. 오히려 무주택만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잡아야 돼요. 먼저 성공 사례. 2011년에 16년 하락장. 자, 28세. 2013년에 서울 10억 아파트를 5억에 매입했네. 자, 5억에 매입했어. 28세 때. 36세 때 꼭지 찍을 때. 어우, 여기 보세요. 5억 아파트가 18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하락장에 안 팔았어요. 뭐 9억으로 내려왔네요. 그래도 자기가 매수한 5억보다는 더 올라왔죠. 그리고 또 올라갈 겁니다. 26년, 30년. 예를 든 거예요. 결국 20년이 지난 시점 40대 때 봤더니 이 5억짜리를 매입해갖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지만 결국 25억까지 가서 차익은 20억이나 챙겼어요. 성공 사례죠. 이제 아파트를 잘 잡고 입지 잘 선택하고 그러면 성공합니다. 아파트를 잡으면. 그런데 실패 사례 보세요. 똑같은 5억이 있어. 2013년에. 강남 7억에 빌라를 잡아서 강남이면 다 좋은 줄 알고. 여러분들 빌라나 오피스텔은 거기에 GTX가 들어와도 별로 안 뛰어요. 참고하세요. 그런 건 던지는 게 최선이에요. 재개발 바라본다? 속도 빠르면 모를까? 어중간하면 팔라고 제가 노래 부릅니다. 그런 거 왜 잡아요? 여기 보세요. 자, 강남 7억짜리 빌라 5억에 매입했어. 2021년 꼭지 찍었는데 자, 5억 빌라 7억으로 2억 올라갔네요. 그렇죠. 여기는 18억으로 올라갔는데 얘는 겨우 5억 줬어. 2억 차이. 그런데 떨어졌어.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집니다. 빌라가 또. 자, 6억으로 하락했어. 자, 조금밖에 안 빠졌네요. 그지만 또 올라가겠죠? 계속 끌고 갑니다. 자, 결국 아파트 잡은 사람은 25억으로 뛰었어. 같은 5억에서. 근데 빌라 잡은 사람은 5억이 8억으로 올라가가지고 3억 차이. 여기는 20억 차이. 이렇게 벌어져요. 한 번 단추를 잘못 깨면요. 이 모양 이 꼴이 돼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돈이 적어서. 그때는 뭐 해서.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누구는 뭐 돈 많아가지고 그 아파트를 잡겠어요. 다 연구를 하는 거죠. 이제 집값 10년 만에 최대 하락. IMF 수준 V자 회복할까? 여기 보세요. 이게 2012, 13년에 원래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자, 2010년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00약 13년까지 이렇게 하락했다고 보면 돼요. 참고적으로 까만 것은 KBC세고 빨간색은 한국감정원, 부동산원이 한국부동산원 여기 써있죠. 자, 보니까 이게 0이야 0.
이게 초록색 0이에요. 14년부터는 계속 올랐다 떨어졌다 했지만 거의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고 다 플러스네요. KB 보니까 이 빨간색 보세요. 어우, 특히 문재인 정부 때 17년부터 22년 사이는 엄청나게 뛰었네요. 그러다가 21년 하반기 22년부터 여기 폭락한 거 보세요. 엄청 내려왔죠. 여기까지 내려온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다가 좀 반등하고 있죠. 반등이 아니라 0 밑에 있으니까 하락폭이 조금 완만하게 축소. 이거 좀 지켜봐야겠어요. 여기까지 올라올지 여기서 맴돌지. 이거 보면 지금 얼마나 무섭게 빠지고 있는지 알겠죠. 전세가율 1년 후에나 회복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당분간은 집값 하락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게 매매가가 파란색, 빨간색이 전세가인데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이렇게 벌어지면 갭 투자 하더라도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 그쵸? 그런데 여기 바짝 붙었을 때 봐봐요. 2000년, 2002년 이때. 또 한 번은 2014, 15년 이때. 근데 여기 18에서 22년이 지금 제일 격차가 커요. 좀 이제 합치면 24년부터 26년 사이에는 아마 바짝 붙을 것 같아요. 잡아도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로 잡아야 이렇게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붙겠죠. 투자 금액이 덜 들어간다는 거예요. 갭 투자할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은 최대치예요. 1, 2년 기다려야 가격이 붙습니다. 집값 2020년 수준까지는 모두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0년이면요 무지막지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경기도와 인천은 2배씩 뛰었죠. 2배 뛰었던 것들 반토막 나면 딱 2020년 수준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파크리오 보시니까 대충 20년에 15억밖에 안 했던 게 25억까지 치고 갔네요. 그게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어디까지? 약 16억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매물도 초록색이 매물이에요. 거의 실질적으로 길게 늘어졌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20억의 매물이 있고 여기 이 빨간 점이 거래된 거거든요. 16억, 6억대에 있는 것도 있고 보시면 거래세 볼까요? 거래된 거. 자, 23억 9천, 25억까지 갔던 게 1월 달에 16억 5천까지 내려왔습니다. 거의 10억이 떨어졌네요. 얘가 2020년 시세를 봤더니 15억이야. 아직은 20년 시세 조금 안 내려왔어. 18년 시세까지 떨어진다. 12억까지 떨어져요. 자, 이제 레미안 크레시티 동대문구에 있는 아파트. 자, 여기 보시면 20년 시세가 대충 10억, 8억 언저리. 얘가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17억까지 뛰었네요. 17억까지 뛰었던 게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보세요. 거의 8억까지 떨어졌어요. 엄청나죠. 그리고 이게 매물이 길게 늘어졌어요.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16억에 있는 매물이 있고 11억 언저리, 10억 언저리에 있는 매물도 있고 여기 봤더니 10억까지 떨어졌네. 10억까지. 자, 보니까 2021년 9월 달에 17억까지 찍었던 게 여기 2022년 작년 12월 달에 10억 5천. 엄청나게 떨어졌죠. 얘가 2020년 시세는 11억 9천이에요. 이미 20년 시세를 붕괴시켰고 18년 시세가 8억 6천이니까 이제 얘는 8억 6천까지 이 파란 네모 박스가 18년 시세거든요.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다. 일단 반토막만 돼도 자 이제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 하락 볼까요? LH 비싸게 매입 보면 강북 강남 할 것 없이 23년 1월달까지 현재까지 봤더니 지금 요즘 좀 반등하고 있다는 것은 주간 시세고 월간 시세로는 아직까지는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LH가 매입 임대인데 되게 골 때리는 게 여기 보세요. 장위동, 화양동, 대림동이 있는데 자 전용 면적도 별로 크지도 않아. 40에서 55, 25평 다 이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5억, 6억 3천 이렇게 매매를 합니까? 다른 곳들보다 돈을 1억씩이나 이상 주고 매입했어요. 이것을 미분양을 그것도 헐값에 떨이해도 시원치 않은데 분명히 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 국토부 장관이 딱 조사 들어간다고 하죠. 자 이렇게 얼굴을 감싸는 모습은 정말 좋지 않겠죠. 여러분들은 활짝 웃는 그런 모습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준비를 잘해야 돼요. 정부의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 대출로 호가가 반짝 상승하는 지역도 있지만 이것을 매수 신호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보다 중요한 지표들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